안녕하세요. 저는 민영기라고 합니다. 오늘은 한 개인이 그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즐겁게 자신을 경영하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나와 조직의 성장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, 유쾌한 리더의 즐거운 자기 경영입니다. 자, 오늘 즐겁게 일하는 일터, 또 즐겁게 일하는 개인이라는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, 또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즐겁게 잘 경영하는지에 대한 짧지만 긴 이야기, 또 단순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. 일단 직장인에게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 와인 이렇게 즐겨 드시거나 하는 일 별로 없으시죠? 평상시에 와인 잘 안 드시잖아요. 저희 같은 서민들은 보통 뭐 마십니까? 소주나 맥주 쉽게 드시는데, 이제 보통 왜 소주나 맥주를 즐겨 드시냐라고 한다면 뭐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 쉽게 취하는 가성비를 갖고 있어서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보다 소주가 좀 좋은 이유는 고르기가 좀 편하죠. 보통 소주, 맥주는 원하고 마시는 주종이 정해져 있는데 와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메뉴판을 요청하면 메뉴판을 봐도 모르겠죠.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해서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, 또 와인은 또 경매에도 자주 출품이 돼서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. 2010년도에 소더비 경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 2대 경매가 있어요. 홍콩에서 열렸었는데 와인 한 병이 소개가 돼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.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인데요. 이름이 조금 어렵죠. 샤토 라피트 로드쉘라는 와인입니다. 1869년산 와인인데 이게 그날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소더비 경매 역사상 한 병이 출품되어 기록한 역대 최고액 낙찰가를 지는 와인이 바로 이 와인이었었습니다. 보통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와인은 이제 몇만 원대, 저렴하면 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와인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. 이 와인 역대 최고액으로 낙찰됐다라고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대략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을까요? 한 병. 2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입니다. 일단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요. 얼마냐면 2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. 중국의 갑부가 낙찰을 받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, 그럼 이 사람 집에 가서 이 와인을 이렇게 마셨을까요? 안 마셨을까요? 그럼 이유를 뭐냐고 여쭤보게 되면 아까워서, 혹은 뭐 나중에 다시 되팔려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게 되는데, 실제적으로 안 마시진 않았고요. 못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왜 못 마셨냐면 너무 오래돼서 또 와인의 본연의 맛을 잃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집 앞에서 만 원, 2만 원이면 마실 수 있는 좋은 와인이 많은데 먹지도 못하는 와인이 무려 2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.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이제 와인 전문가는 아니어서 주변에 와인을 공부하거나 또 와인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이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. 좋은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첫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포도주기 때문에 이게 좋아야 됩니다. 뭐가 좋아야 될까요? 포도 품종이 좋아야 된대요. 근데 품종만 좋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토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테루아라는 것은 이제 토해라는 뜻인데, 여기서는 와인을 만드는 모든 환경을 통칭해서 테루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것도 테루아에 포함이 된다. 와인은 숙성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. 그 와이너리의 브랜드 가치가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, 마지막으로 그 와인에는 어떤 문화가 입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요소가 정리가 된다. 이 중에선 어떠한 요소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다가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품종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와인 말씀을 처음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조직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작용을 해야 돼요. 그걸 5가지 요소로 대입을 해본다면, 첫 번째, 이 품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입니다. 자원 중에서 조직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핵심 자원을 여기 계신 분들 비교해서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?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원이 훌륭해야 되는데 뭐 객관적으로 좋은 자원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조직과 성과를 낼 수 있는, 쉽게 말하면 합이 맞는 그런 자원들을 이 자리에 모신 거죠. 그러니까 자원만 훌륭하다고 조직의 성과가 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업무라는 환경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. 또 하나, 어떤 직무나 또 역량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훈련이 수반이 되어야만 성과가 올바르게 날 수가 있고요. 네 번째, 여러분 조직의 브랜드 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. 마지막, 여러분 조직에는 즐겁게 일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? 이 5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마찬가지로 어느 한 요소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조직이 성과를 내게 되면 인적 자원부터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이 성장하고자 할 때는 조직이 성장해야 되고 또 조직이 성장을 통해 성과를 내게 되면 또 개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호 연결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